교과서 110쪽 일본의 침략과 국권 피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급 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제 일본의 국권 침탈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정말 아프고 쓰라리고 열받는 역사라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902년 1월 달에 영국과 일본이 영일 동맹을 맺는 것으로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1903년 5월 달에 러시아가 압록강 하구의 용암포라고 하는 포구에 그 군사기지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독립협회의 반발과 일본, 영국의 반발로 이 러시아가 용암포에다가 군사기지를 설치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어쨌든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 조선에 대한 영향력 강화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제 일본이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실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대한제국 정부는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에서 전쟁을 할 것 같은 분위기, 바로 그 전운이 감도니까 대외적으로 1904년 1월 달에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면 대한제국 정부는 그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외 중립 선언을 하는데, 이 대한제국 정부의 국외 중립 선언은 철저하게 무시당하죠. 결국 1904년 2월 8일 날 일본군이 요동반도 끄트머리에 류이순항이죠. 여순항을 이제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9일 날에는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함대를 이제 격침시키고, 일본은 늘 그랬던 것처럼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청일 전쟁 때도 그랬죠. 2월 10일 날 러시아에 대한 이제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제 한반도와 만주에서 러일 전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러일 전쟁을 일으켜 놓은 상태에서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를 갈고서 자,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것을 맺습니다. 한일 의정서를 이제 맺는데, 이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 바로 일본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대한제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바로 군사기지를 점유하겠다. 군 목적상 필요한 지점을 일본 놈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일 의정서의 내용이고, 여기에서 이미 쓰지는 않겠지만 일본의 동의 없이 대한제국 정부는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을사늑약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을사늑약은 아예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거고, 이 한일 의정서는 일본의 동의 없이는 조약 체결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다음으로 이 화살표를 따라서 1904년 8월 달에 자, 제1차 한일협약인데요.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압박해서 제1차 한일협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1차 한일협약의 내용은 이제 한마디로 고문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인이 추천하는 고문을 대한제국 정부에 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고문으로서는 바로 일본인 메가타를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 고문으로서 친일파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를 대한제국의 이제 외교 고문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메가타라고 하는 놈은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해서 대한제국의 백동화라고 하는 화폐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홀라당 바꿔버리는 아주 나쁜 놈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외교 고문으로 부임했던 자, 친일파 미국인 스티븐스. 이 스티븐스는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미국에서 죽여버립니다. 이 스티븐스는 늘 일본의 한국 지배는 자, 한국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일본의 한국 침략을 미화시키는, 찬성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었죠. 1908년 3월 20일 날 바로 이제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그것이 이제 3월 22일 날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 살고 있던 장인환과 이제 전명훈 의사가 이 신문 보도를 보고
얘를 좀 죽여버려야 되겠다. 친일파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가 바로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페리 부두에 온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얘를 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1908년 3월 23일 오전 9시 30분경 바로 이제 이 신문에서 본 스티븐스가 저 앞에 이 샌프란시스코 페리 부두에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전명훈 의사가 스티븐스를 향해서 이 권총을 발사했는데 이게 권총이 잘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격투가 벌어지죠. 이 전명훈과 스티븐스가 이제 격투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디선가 권총 3발이 날라옵니다. 자, 한 발은 전명훈 의사의 어깨에 한 발 맞고, 그리고 2발은 스티븐스의 허리와 가슴에 이제 명중을 해서 며칠 뒤에 이제 스티븐스는 이제 죽게 되는데, 그 3발을 쏴서 2발을 스티븐스에서 명중시켜서 스티븐스를 사살한 분이 바로 장인환 의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1908년 3월 24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에 보도된 그런 그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여기에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뒤에 사진과 이제 사살당한 이제 스티븐스의 얼굴이 크게 일면 기사로 이제 보도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스티븐스를 사살한 장인환 의사와 정면 의사는 어떤 사람인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모르는 사이였는데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친일파 미국인인 스티븐스를 저격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장인환 전명훈이고 바로 그 고문으로 파견됐던 스티븐스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러일 전쟁 1905년에 이 뭡니까?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리순왕이 일본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하죠. 전세를 역전시키고 싶은 러시아가 바로 그 발틱 함대를 이제 보냅니다. 사실 이 발틱 함대는 러시아 함대인데 당시 영국이 세계 곳곳에서 어떤 러시아의 남진 정책, 남하 정책을 이제 세계 곳곳에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발틱 함대가 이 한반도 쪽으로 오려면 지구의 3분의 2바퀴를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3분의 2바퀴를 돌아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1905년 5월 27일 날 바로 그 대한해협에서 일본군이 러시아 발틱 함대를 이제 괴멸시키면서 결국 이제 완전하게 이 동해해전에서 일본이 러시아에 이제 승리하면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일본 쪽으로 이제 기울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한 이제 승기를 잡자 일본은 열강들로부터 한국의 지배를 묵인받는 작업을 1905년 7월, 8월, 9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의 지배를 묵인받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일본과 미국이 맺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의 내용은 바로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해주고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상호 교차 인정해주는 그런 비밀 조약이죠. 그리고 8월 달에 이 1902년에 1차 영일 동맹을 맺었는데 다시 이제 8월 달에 2차 영일 동맹을 강화시켜서 바로 일본은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인정해주고 영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묵인해주는 그런 이제 2차 영일 동맹을 맺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바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죠. 일본이 바로 이 러일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결국 이제 미국의 중재로 미국이 이제 포츠머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일본과 러시아가 포츠머스 조약을 맺는데 바로 이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러시아는 더 이상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손을 뗀다. 결국 일본은 러일 전쟁을 통해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통해서 결국은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이제 러시아로부터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열강들로부터 한국의 지배를 모두 묵인받은 일본. 곧바로 이날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날 바로 이제 우리 대한제국 정부의 대신들을 갈고서 을사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다가는 을사늑약이라고 써놨죠. 바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이 늑자가 바로 강제로 맺을 늑자입니다. 억지로 맺다. 억지로 조약을 체결했다. 고종 황제의 어떤
승인 없이 억지로 이제 이 을사조약을 맺었는데, 바로 이 을사조약의 내용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거죠.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을 때 대한제국 고종황제나 아니면 정부의 대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대신해서 외교권을 이제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조선 통감부가 설치가 되는 거고, 이 초대 통감으로서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을사조약 체결 직후 고종 황제는 여기 보면 이제 헐, 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헐이 뭡니까? 바로 한국에 와 있던 미국 사람 헐버트를 얘기하는 거죠. 헐버트를 이제 이 미국의 특사를 파견해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이제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고종 황제가 헐버트를 미국에 보낼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23년 전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다 그랬죠. 이 거중조정은 뭐냐면 조선과 미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 그러면 나머지 나라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중조정의 조항을 근거로 헐버트를 미국에 파견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미국의 반응은 냉담했죠. 결국은 이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일본과 미국이 맺은 이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결국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헐버트가 특사로 미국에 간 것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이제 이 고종 황제는 자로 해가 바로 뭡니까?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에 이제 헤이그 특사를 이제 파견을 하는 거죠. 자, 이 헤이그 특사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의사를 보내게 되는데, 자, 교과서에 이제 사진이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이 만국평화회의에 이제 세 명의 이 열사가 이준, 이위종, 이상설 열사가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의 방해로 그 회의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회의장 바깥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 을사늑약의 불법성과 일본의 침략 행위를 폭로를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강대국들의 회의에서 사실은 이러한 이제 한국의 호소는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이준 열사는 아주 열받은 마음에 거기서 분사하십니다. 열받아서 이제 이 네덜란드 헤이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일본은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퇴시키죠.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종 황제는 아들 순종에게 이제 이 황제 자리를 양해하게 되는데, 그 고종을 강퇴시키고 나서 그 직후에 1907년 7월달에 이제 정미 7조약을 맺습니다. 이걸 이제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제1차 한일 협약, 그리고 이제 을사늑약이 바로 이제 2차 한일 협약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더 많이 부르는 말은 을사늑약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일 신협약인데 이게 이제 정미년입니다. 1907년이. 그래서 정미 7조약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정미 7조약의 내용은 1차 한일 협약의 고문 정치보다 더 센 겁니다. 고문 정치보다 더 센 게 바로 뭐냐면 차관 정치죠. 이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본인 이토 히로부미가 추천한 일본인 차관이 각 부에 차관으로 임명돼서 실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고문 정치보다 더 센 거죠. 그리고 부수각서로 바로 8,800명밖에 남지 않은 대한제국의 군대를 이제 이 해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이 고종의 강퇴와 그리고 이제 이 군대 해산의 반발에서 일어난 1907년에 일어난 의병이 바로 이제 정미의병이죠.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일어난 의병이 바로 을사의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907년 7월 달에는 이제 기유각서라고 하는 것을 맺어서 자, 사법권도 박탈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경찰권도 박탈하고, 자, 대한제국이 이제 모든 권한을 박탈했으니까 이제 일본은 대한제국을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910년 8월 22일 날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하고, 자, 이날을 잊지 마세요.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병합조약을 강제로 이제 체결해서 공포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국권을 강탈 당하게 되는 거고, 이 국권을 강탈한 직후에
바로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최고의 관청으로서 이제 통감부를 없애고 자,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기나긴 아주 그 치욕스러운 일제 36년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선생님이 여기 보면 이쪽 그 을사늑약 밑으로 을사늑약 폐기운동 및 의열투쟁이라고 이제 선생님이 필기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항일 의병운동 뒤쪽에 붙어 있는 건데 선생님이 흐름상 교과서를 좀 재구성해서 여기에서 먼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을사늑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운동.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을사늑약 체결에 협조를 한 우리 그 친일파를 척살을 하려고 했었던 운동.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조선 지배 제1인자였던 초대 통감으로 부임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또 뭡니까? 저격했던 그런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요. 먼저 상소를 올려서 을사조약에 반대했던 사람 이제 조병세, 그리고 이제 이상설이죠. 이 이상설은 이제 나중에 헤이그 특사로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에 이제 파견되기도 하고 나중엔 또 연해주로 건너와서 거기서 이제 한인 자치단체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은 이제 상소를 올려서 을사늑약에 반대했던 분이고, 자,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을사조약에 반대했던 분, 바로 고종의 시종 무관장이었던, 고종을 가까이서 호위하는 시종 무관장이었던 민영환 열사는 자결로서 을사늑약을 반대했고, 이 조병세라고 하는 분은 상소를 올리고 자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성신문에 오늘을 목놓아 크게 우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논설문을 발표했던 바로 장지연, 바로 이제 을사늑약 폐기 운동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철 오교라고 하는 분은 이게 이제 대종교를 만든 분인데 자신회라고 하는 그 오적 암살단을 이제 조직을 했었던 분입니다. 자, 을사 오적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을사늑약의 체결에 찬성했던 뭐 학부 대신 이완용, 이름 많이 들어봤죠?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군부 대신 이근택,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나철 오기호는 오적 암살단을 조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의거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분인데요. 자,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그 을사 오적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바로 이완용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1909년 12월 22일 오전 11시 이완용이가 바로 그 명동성당에 벨기에 황제 레오폴드 2세 추도식에 참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명동성당 문 밖에서 군밤 장수로 이제 변신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완용이 나오는 이완용을 보고 이제 칼침을 날렸는데 앞에 이제 인력거꾼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인력거꾼 박원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칼에 단칼에 이제 거꾸로 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완용한테 허리 한 방, 어깨 한 방, 어깨 세 방이죠. 허리 한 방, 어깨 세 방을 이제 찌르고, 그리고 이제 이 만세를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이제 아주 그냥 그 옆에서 담배를 한 대 태웠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은 결국은 이제 이 사형 판결을 받고 24살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데, 여러분들이 명동성당 앞에 가보면 바로 이제 이재명 의거지의 그 돌팻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의사한테 그 칼침을 맞은 이완용은 바로 이제 이 서울대학교 병원의 전신인 대한의원에서 일본인 의사에게 이게 수술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흉부외과 수술 1호라고 합니다. 53일 동안 치료를 받고 이제 살아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이재명이 찌른 칼이 이 이완용의 허파에 들어갔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후유증으로 결국은 이완용이는 1926년 폐렴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 을사 오적 중 대표적인 인물인 이완용을 저격했던 이재명 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안중근 의거죠. 자, 우리 그 안중근 의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이 하얼빈 역에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 3발로
돌아가시게 만든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되겠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전북 김제 아리랑 문항 마을에 가면 여기 이제 이 하얼빈역도 이렇게 재현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바로 이제 이 안중근 의사가 이 하얼빈역에서 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장면을 이렇게 재현을 해놨죠. 바로 이제 이 권총 3발 맞고 뒤진 이토 히로부미를 선생님이 이렇게 포즈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중근 의사인데요. 안중근 의사는 당시에 이제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역에서 민족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사살하고 1910년 2월 14일에 일본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3월 26일 리순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진 안중근 의사. 아직도 이제 유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 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는 이제 미완의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바로 한중일 3국의 독립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주장했던 그 미완의 저서를 남겼고, 당시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어머니로부터 이 받은 편지를 보면 어머님도 대단하신 분이죠.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죽어라라고 얘기했던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을사조약 폐기 운동, 의열투쟁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또 네모와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사적 요칭주를 임의로 사용할 수가 있다. 네모. 자, 이것이 뭐죠? 바로 한일 의정서의 내용이죠. 자, 한일 의정서에다가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한일 협약 밑줄 치고,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문 정치죠. 자, 여기다 네모를 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문으로 왔던 재정 고문은 메가타, 그리고 외교 고문은 스티븐스죠. 스티븐스는 이제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외교권을 상실하다 111페이지죠. 자, 을사늑약 네모를 치고,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겼다. 네모. 그리고 이제 통감부. 자,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통감부가 설치한 네모. 그래서 자, 고종은 처음에 이제 미국에 헐버트를 보냈는데 실패하고, 그 후에 고종은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죠. 오른쪽에 있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열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헤이그 특사 파견 사건 때문에 고종은 어떻게 됩니까? 강퇴당하죠. 그리고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를 더 걸고서 한일 신협약, 더 많이 쓰는 말로 정리칠조약 밑줄을 치고, 정리칠조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차관 정치라고 그랬죠. 자, 일본인 차관이 각 부의 실권을 장악 네모. 그리고 이제 그 직후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 밑줄 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일 병합조약 밑줄 치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국권 비탈에다가 네모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민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악법들이 있죠. 여러분들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또 어떤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민족 신문들을 없애기 위해서 또 신문지법 만들고, 또 집회, 다중운동 이런 그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서 보안법, 또 학회를 또 취소하기 위해서 학회령. 그다음에 이제 이 도서나 문서, 일본의 어떤 그 침략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금지하기 위해서 출판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밑에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저 뒤에 미리 설명한다고 했죠. 116쪽의 내용을 좀 미리 설명을 좀 했었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도 지금 보시면 상소, 그 다음에 이제 자결, 상소, 조병세, 자결, 민용환, 그 다음에 나철, 오기호, 오적 암살단, 장인환, 전명훈 의거도 있고, 이재명 의거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자, 안중근은 러시아와 만주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하얼빈에 온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처단하였다. 1909년.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쓰다가
결국 이제 사형당하는 바람에 완성하지 못한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글도 있죠.